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바이든 또 정치 보복을 한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자, 테슬라만 때린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강력하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이 땡스기빙 주간을 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땡스기빙 이 한 주간은요, 연휴와도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집에서 칠면조로 고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온 가족이 이 기간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 가족과 함께 지금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라스베가스 새벽에 출발해서 잘 도착했어요. 오늘은 이 데스밸리를 왔습니다. 자, 이 라스베가스에서 한 2시간 정도요. 이스트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데스밸리가 있는데, 이 데스밸리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자, 여기는요. 해수면, 자, 왼쪽 위에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ea level, below sea level이거든요. 해수면 아래로 190피트에 이르는, 저기 데스밸리 자체가 해수면 아래입니다. 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만큼 아주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더워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가장 저기 북미 지역이죠. 가장 낮은 이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사해죠. 사해보다도 그다음 두 번째로 낮은 그런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더운 지역이고요. 여름에는 뭐 불볕도 이래서 다닐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지역에 보면 오아시스 같은 이런 뒤에 배경에 이런 지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멋진 장면, 오늘 그 선셋 때 해가 진녘에 올라가서요. 이 자브라스키 포인트라는 곳에 갔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해가 지는데요. 이제 내려올 때는 어둑어둑해졌거든요. 저 보십시오. 아직도 사람들이 이 해지고 있는 뒤에 그 멋진 장관을 보고 있는데요. 내려오면서 한 컷을 찍었거든요. 이게 마치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새벽 있죠. 여명 때,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왜 가져왔냐면요. 보통 우리가 원래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테슬라가 요즘 비상하고 있잖아요.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거의 한 2년 정도를 정말 어둠의 시간을 보냈죠. 우리가 혹독한 그 새벽을 보내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테슬라가 드디어 기회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여서, 자, 이제 그리고 자율주행, 정말 테슬라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시대가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이거는 이제 제 아들 녀석입니다. 저의 모습이면 너무 좋겠지만 저의 아들 녀석인데, 아들 녀석이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이 녀석은 이제 누나가 치과대를 이제 가다 보니까, 치대를 이제 이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녀석은 또 이제 의대를 또 꿈꿉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좀 다른 쪽을 이제 꿈꾸길 바랬거든요. 비즈니스나 이쪽을 바랬는데, 자, 이 녀석이 누나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녀석도 의대를 가겠다, 이런 의지를 자꾸 보여서 지금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쪽 편을 보고 있길래 제가 한 컷 딱 찍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아무튼 뒤에 이제 배경이 너무 멋있고 아들 녀석이 굉장히 이 멋진 포즈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 맨 아래쪽 사진 보세요. 맛있는 햄버거입니다. 자, 수제 햄버거 같은 거거든요. 정말 햄버거가 오늘 먹었는데요. 이 프렌치 프라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독특한 게요.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요,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호텔 안에 이런 패스트푸드 좀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수제 햄버거인데 정말 맛있어요. 오이지 있죠? 피클이라고 하거든요. 큰 걸 주더라고, 덩치로 큰 걸요. 근데 여러분 한번 꼭 시켜 먹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 그 호텔 안에 있는 그 어떤 리조트 같은 데 있는 데거든요. 그곳에 보면 이 햄버거와 이 프렌치 프라이와 이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정말 맛있는데요.
오늘 뭐 우리 넷이서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건 이 그림 좀 보시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지만 또 여유를 좀 가지시라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면요, 마음껏 여행 다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은 투자가 좀 힘들지만 여러분 꿋꿋이 또 한 2030년도까지 가져가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자, 오늘 미국 주식시장 흐름도 좀 정리도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대체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위쪽이 좀 조금씩 다 빠졌죠. 그 외에 이 작은 주식들은요, 전반적으로 상승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트럼프 효과죠. 자, 일단 마소 보니까 1.17 빠졌죠. 뭐 제법 빠졌습니다. 애플 0.06, 뭐 의미 없는 숫자로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1.15 빠졌습니다. 조금씩 다 빠졌고요. 아마존도 1.02 빠졌습니다. 어저께 좀 한 3%대 오르더니 오늘 1.02 빠졌고요. 구글만 오늘 올랐어요. 0.12%. 뭐 근데 작게 올랐어요. 메타 0.76 빠졌고요. 테슬라도 1.58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흐름 좋았는데 또 중간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저께 마치 이 돈나무 누나가 주식을 대거 팔고 나서 어떤 그 주가가 좀 하락했듯이 오늘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크게 빠지는 건 없었고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이제 기회가 오잖아요. 테슬라가 또 고공행진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 하반기에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큼 충분히 좋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주변에 보시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은 지금 빠지는데 작은 주식들이 조금 올랐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요, 트럼프 수혜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은요, 미국의 전통 회사들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됐죠. 이게 이제 그 연준이 좋아하는 지표거든요. PC 지수가 CP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라고 CP 지수죠. 자, 그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 PC 지수가 이제 발표됐는데, 지금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연준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거든요. 조금 올랐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요, 위에 파란색으로 하려 했지만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놀라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CPI 때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 또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도 조금은 오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지금 보니까 매달로 따지게 되면 전달 대비 0.2% 상승. 근데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요, 2.3%입니다. 자, 지금 2.3%면은 이건 뭐 나쁘진 않죠. 2.3%면요. 사실 2%대에 진입한 겁니다. 지금 2% 거의 이제 뭐 거의 임박했다고 보면 이건 이제 2%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요. 그리고 코어입니다. 자, 이제 이 코어 근원 이 PC 지수를 보게 되면요, 0.3%입니다. 근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2.8%죠. 자, 이게 지난 그 9월달 대비 0.1%도 올라서 2.7에서 2.8 올랐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지난번에 CPI도 비슷했거든요. 지난해 대비 조금 더 오르는 모습 나타났죠. 그런데요, 모든 이번에 데이터는요, 예상치하고 딱 맞았어요. 컨센서스가 월가의 컨센서스랑 일치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투자들이 예상을 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뭐 내려가고 있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시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진 않지만 살짝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는 여전히 내려가는 그런 흐름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고요. 다만 연준이 이제 조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다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금리를 또 너무 계속 빠르게 내리다가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다음 달 지표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핵심 뉴스도요, JP모건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P 모건은 테슬라에 대해서 항상 짜게 내놓지 않습니까? 뭐 남들이 $300 제시하면 꼭 뭐 $100, $120 공매도 수준으로 내놓거든요. 자,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과 머스크와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싸우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그 어떤 데이터는 안 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JP 모건이요, 내년도 이 전체 미국 주식, 즉 S&P 기준으로 봤을 때에 $6,500를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잘 주고 있죠. 작년에 2024년도를 예상할 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서 24년도를 바라면서 예상할 때는 그때 가장 높았던 게 5,200인데 JP 모건은 뭐 4,700인가 4,600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짜게 예상했죠. 그리고 원래 보수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장 큰 은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낮춰 잡기도 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죠. 근데 이번에 지금 그 S&P 500에 대해서 내년에 $6,500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된 이유는 뭐냐? AI와 디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인공지능은 여전히 내년에도 큰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디레귤레이션. 자, 규제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규제를 less regulation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 less regulation이라는 거야. 이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more renovation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혁신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규제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요, 훨씬 더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실 6,500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7,000까지 예상하는 회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굉장한 겁니다. 불과 2023년도, 22년도만 하더라도 뭐 한 4,000대 보였던 게 내년에 지금 7,000대 갔다고 하는 건요, 2, 3년 만에 전체 지수가 거의 2배, 거의 80% 뛰어올랐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면요, 여러분 미국 주식이 지금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금은 중국 주식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미국 주식만 하세요.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주식만 사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 또 중국이 돈 풀기 때문에 오르는 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또 폭락하고 무너질지 몰라요. 무조건 미국 주식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요, 미국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냥 무조건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년에도 좋기 때문에 계속 미국 주식을 사 모으십시오. 특히 테슬라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이번 땡스기빙 주간에 미국 사람들이 항공으로 여행하는 걸 데이터를 보니까요, 지금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추수감사 이 연휴 기간은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자체적으로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은요, 이 미국 내에서 비행기를 많이 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에서 이 서부에서 동부로 뭐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뭐 추운 지방에서 뉴저지 쪽에서는 플로리다 쪽으로 내려올 거고, 그리고 뭐 시애틀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쪽 LA나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또 LA나 이쪽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냐? 하와이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하와이 가는 비행기도요, 뭐 거의 다 차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이냐? 여러분, 이제 이번 땡스기빙은요, 미국이 침체가 보이지 않아요. 다들 지금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도 조금 오르는 거 보세요. 아직도 높은 금리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오르는 게 바로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요, 이게 지금 그치질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강력한 소비를 바탕으로 굉장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잠깐 걱정해야 될 것은 혹시 이러다가 인플레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건 거예요. 워낙 소비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뭐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더 높은 금리, 즉 2%대 아니더라도 2.2%가 아니더라도 2.5를 정도만 그냥 유지하고, 그리고 뭐 금리도 완전 뭐 제로 금리는 갈 수 없으니까 뭐 금리도 사실 한 3%대, 2.5%대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한 3%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만 내려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그리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바이든이 또 이 테슬라를 향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오늘 또 정말 이 황당한 소식 알려줬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죠.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리비안에게 6.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국 돈으로 이게 한 7조 원 넘어가는 거죠. 지금 1,4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8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자, 지금 무려 8조 원 가까운 돈을요, 리비안에게 대출해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뭔 소리냐? 위에 보시면요, to build a Georgia factory, the automaker parts입니다. 자, 이 리비안이 그동안 그 뭐 자금적으로 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덜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지아 공장 세우는 것을 멈췄거든요.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걸요. 근데 이 공장을 멈추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가지고요, 본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야, 우리가 대출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저리로, 아주 뭐 이자 많이 안 받고 대출해 줄 테니까, 빌려줄 테니까 일단 공장 빨리 지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리비안에게 돈 빌려줄게 하는 이런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이 리비안 말고요,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에. 뭐 루시드에게 이렇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회사에게 이렇게 제공한 적이 없어요. 뭐 테슬라에게도 직접 돈 빌려주겠다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비안에게요, 대놓고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건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간접적으로 테슬라를 소위 말해서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돌려서 그냥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스크 잘 보라는 거죠. 너가 우리를 배신했지, 이겁니다. 너가 우리에게 투표 안 하고 너 트럼프를 지지했지, 그래, 그럼 우리 리비안을 밀어주겠다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돈 밀어줘서 리비안이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뭐 우리가 알지만 리비안이 뭘 어떻게 테슬라를 따라잡겠습니까? 근데 바이든은요, 뭘 모르니까 리비안에게 우리가 8조 원 이상 돈을 빌려줘서 조지아 공장 빨리 세우면 리비안이 전기차를 뽑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슬라의 대항마로 뭐 설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바이든 행정부의 멤버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테슬라가 넘버원이고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바이든이 전기차 전체 정상회담 할 때 테슬라만 빼고 다 불렀잖아요. 머스크만 빼고 불렀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원래 머스크도 초대할까까지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어떤 행정부 본인들의 리더십 내에서 머스크는 빼자, 이렇게 간 거죠. 그게 다 정치적인 이 공격이고 이 행위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 캘리포니아 이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가 테슬라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치사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요, 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이어서 바이든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사실 빨리 이제 정권도 조만간 끝날 텐데, 끝나기 전에까지 지금 소위 말해서 머스크에게 한 방 먹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조용히 그냥 나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열심히 지금 더 테슬라에게는 대출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리비안을 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얼마나 황당하냐면, 지금 리비안이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만들잖아요. 거의 4만 불 정도 손실이 납니다. 이걸 지금 내려온 적이 없어요. 계속 그냥 4만 불, 한 대 팔면 4만 불씩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리비안이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전환돼야 되거든요. 지금 제법 팔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근본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데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뭘 기대하느냐? 그냥 대량으로 판매하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겠지.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그냥 포드나 GM이나 전통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대량으로 생산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마진을 가져가겠다. 이거는 마진율도 적을 뿐더러 혁신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포드나 GM처럼 뭐 그냥 배당 주고 그냥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뭐 주가가 크게 뛴다거나 회사가 뭐 점프한다거나 혁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머스크가요, 댓글을 달았어요. 머스크가 아래쪽에다가 이 기사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래쪽에 보세요. 노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They should at least be required to get to positive gross margin with the existing model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야, 얘네들은 리비안이든 누구든 결국은 이 gross margin을 플러스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They get to positive gross margin. 마진 자체를 파지티브하게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익을 얻어내야 이것도 CR이 맥히는 거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모델들을 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모델들이 뭔가 플러스를 돌았으면 뭔가 더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에 공장만 더 짓게 한다? 공장 더 지어봐야 계속 마이너스예요. 한 대당 4만 불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이걸 벗어납니까? 본인들이 테슬라처럼 만들 때부터 이미 그 전체적으로 이 한 대 만들 자동차 한 대당 계속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생산 기술의 혁신을 갖고 와줘야 되는데, 본인들 자체가 기술 혁신은 없고 이렇게 정부의 보조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이든도 망하고 뭐 이미 벌써 망했지만 이미 물러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머스크에 대해서 너가 그랬지? 너 트럼프 지졌지? 봐봐, 우리 너 이제 리비안을 지지한다 하면서 이것도 정치적인 움직임이에요. political move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내가 끝나기 전에, 정부 떠나기 전에 확 뿌려버리겠다, 이런 거. 너 그냥 머스크를 거머리처럼 같이 내가 너를 물고 늘어지겠다, 이런 추태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테슬라를 초대하고 머스크를 뭔가 리스펙트하고 이렇게 왔으면요, 사실 이런 건 충분히 우리 그래 해라, 도와줘라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을 때마다 뭐 부르고 아니면 빼버리고 이렇게 배제하는 흐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머스크를 버렸기 때문에 머스크도 트럼프를 택한 거고,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정치 보복이 앞으로 지금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요, 뭐 계속 어떤 다른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시대는 테슬라 시대가 온 겁니다. 트럼프 시대지 바이든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뭐 4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데 그때까지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4년 후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벌써부터 4년 후에 그런 민주당이 들었으면 머스크는 또 끝장나는 겁니까?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에요. 제가 말했죠. 정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정치는요, 소위 말해서 유기적이어가지고 언제든지 바뀝니다. 나중에 4년 뒤에 여러분, 대선 치르는데 민주당이 도시락 싸들고 와서 머스크에게 우리 좀 도와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4년 뒤는요, 제발 뭐에 걱정을 땡겨서 합니까? 지금은 현재 트럼프 시대의 축제를 그냥 즐기세요. 누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찌됐건 트럼프 시대고, 이제는 머스크와 같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자,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요, 다른 내연기관차들, 레거시 자동차 업체는 힘들어하지만 테슬라는 굉장히 꾸준하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기업 중에요. 자, 일단 이번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16,700대를 이번 주간에 팔았습니다. 자, 잘 나왔어요. 16,000대 넘어가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라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그 밑에 아래쪽에 라인 있죠. 이 5개의 지금 각 분기들을 비교한 이 데이터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보라색인데, 자, 드디어 보라색이 가장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이 이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작년 4분기의 흐름, 초록색 흐름이 있는데, 지금 보라색이 계속 초록색을 계속 뛰어넘고 있다가 지금도 계속 좋죠. 보시면 결국 이게 누적으로 가면요, 당연히
당연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계속 16,700대, 또 지난주 보면은 17,100대, 그 지난주는 17,200대. 여러분 17,000대, 17,000대 이런 수준 나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16,000대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15,000대 이상이면 굉장히 꾸준한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분기 볼까요? 파란색이 지난 분기예요. 자, 파란색이 지난 분기인데 이제 파란색에 대해서는요 월등히 위에 있죠. 누적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난 분기보다도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야 뭐 그냥 이제 뭐 2분기, 1분기는 당연히 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데이터가 일단 즉 quarter over quarter 보더라도 2.4% 상승, YOY 1년 전 대비도 15.6% 상승, YTD 누적도 보면은 7.1%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th week of quarter ever인데, 자, 8번째 그 이 하이스트죠. 그래서 앞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국 데이터 좋다라는 거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요, 이 데이터는 누적 데이터입니다. 자, 이번 분기,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이 한 주 한 주 끊어서 본 거잖아요. 근데 자, 지금 이건요 지금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라색 선 있죠, 이게 24년도 4분기예요 자, 누적으로 보십시오. 시작이 굉장히 약하게 시작했죠, 전체적으로. 근데 결국은 보십시오, 가장 위에 우뚝 섰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1000대를 기록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 분기죠. 24년 3분기 파란색입니다. 드디어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분명히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에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뛰어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야 다 밑에 있죠. 그리고 그 초록색 선 보세요. 이 초록색이 작년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누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초록색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1년 YOY를 보게 되면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확실히 전반적으로 좋다. 그리고 가격 인하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중국 데이터가 테슬라를 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이제 quarter by quarter, 즉 쿼터끼리 좀 전에 비교했다라면 이거는 1년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 총 지난 3년 사이에 각 그 매해 어떻게 움직이냐는데, 자, 빨간색이 24년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23년도 작년, 초록색이 22년도예요. 자, 일단 이거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게 이제 초록색이 22년도니까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거고요, 누적으로. 그리고 노란색이 작년이거든요. 자, 작년하고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와서 다 뒤집고 있죠. 결국 이 흐름대로 가면 어때요? 이번 해가 작년을 뒤집어 엎는다. 당연히 작년 기록은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년도 대비 하여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테슬라 로봇이 옵티머스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자,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시면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지금 왼쪽 편, 맨 오른쪽 왼쪽 편에 보시면요, 루이비통에서 한 여성이 쇼핑을 하고 나옵니다. 자, 한 여성이 루이비통에서 걸어 나오거든요, 이 영상에서. 근데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일꾼들입니다. 근데 그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그냥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인간을 고용한 게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을 뭐 2만 불, 3만 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차에다가 태우고 같이 나와서 내려서 쇼핑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로봇들이 보통 일반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것처럼 뒤에서 이 짐을 들고 따라 나옵니다. 짐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도 보세요. 드디어 루이비통에서 이제 짐 들고 내려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여성은요, 여유롭게 머리를 뒤로 찰렁이면서 아주 이제 이쁜 모습을 더 뽐내는데, 뒤에서 졸졸 따라오는 친구들이 누구냐? 보면은 남자가 아니라 로봇들이 이 여성의 짐들을 하나씩 들고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니까. 그리고 오른쪽도 보세요. 또 오른쪽도 이제 태우고 차로 걸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의 그 옵티머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성이 이 반려견을 데리고 쇼핑을 가듯이 이제 이 로봇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로봇 한 명, 두 명,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겠죠. 그 뒤에 데리고 가면 짐을 다 맡기겠죠. 이 짐 들고 따라와 이러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성이 가는 길로 다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게 절대 어렵지 않겠죠. 쇼핑 다니면서 나 따라다니면 되니까.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와서 이 짐 들고 따라와 하고 뭐든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상상을 해보면요. 이건 지금 옵티머스의 쓰임새가 너무 방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상상하면 머스크가 얘기하는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공급한다. 앞으로 사람의 인구 70억, 80억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 한 사람이 2개씩, 3개씩 고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장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옵티머스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인구보다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아마 10 트릴리언, 20 트릴리언 그 정도 이상의 앞으로 자산 가치를 낳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땡스기빙 연휴 기간 동안 저희 가족 여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여행 중에 그냥 짬이 나고 시간이 날 때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영상 매일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저희 나머지 가족들은 여기 이제 그 쇼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만 호텔에 남아서요. 좀 여유롭게 쉬면서 오늘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자율주행이 많이 도와줘서 편하게 오다 보니까 녹음이 쉬워졌습니다. 보통 운전을 제가 하고 오잖아요. 뭐 4시간씩 다시 하다 보면 피곤해서 이 녹음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자율주행 FSD가 다 해주니까 정말 편해요. 정말 이렇게 편하니까 마치 옵티머스가 우리의 짐을 들어주듯이 이 FSD도 지금 그냥 달리는 로봇이잖아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녹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롭게 일을 더 추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정도니까 로봇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도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편해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많은 시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녹음 상태는 그렇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것도 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